지난 한 주간 월가 현지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조금 더 자세하게 접근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월가는 시간, 월가 현지 금융권의 애널리스트이자 현재 헤지펀드 파트너로도 근무하고 계신 김성균 파트너와 화상 연결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아주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종목이죠. 나이키에 대한 자세한 분석으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나이키의 실적 발표가 이뤄졌었는데 발표 이후에 주가는 한 차례 크게 떨어진 이후에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가 유난히 주목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6월 회계연도 2021년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중국에서의 불매운동이 우려한 만큼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후 스포츠 의류 및 신발 시장은 지속적인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나이키 주가는 최고점인 174까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특히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한 중국이 격리 지침을 적용하여 다시 한번 매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했을 때와는 달리 격리 지침이 엄격하지 않기에 성장률이 우려한 만큼 둔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등등의 제품을 공급하는 중국의 포우성 인터내셔널이라는 스포츠 의류 및 신발 소매 업체의 매출이 7월에는 전년 대비 6% 하락하고 8월에는 28% 하락하자 우려는 더더욱 깊어졌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소비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실적 전망에 대한 우려 역시도 커지고 있다는 부분을 먼저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 밖에 우리가 앞으로 나이키를 바라볼 때 좀 주목해봐야 될 또 다른 리스크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 7월 중순부터 베트남은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 지침을 적용하며 공장들을 폐쇄하였습니다. 나이키는 50%의 운동화와 30%의 운동복을 베트남에서 조달하기에 이로 인해 재고 부족으로 인해 매출이 타격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시작됐습니다. 나이키는 베트남 이외에서의 생산 증가, 직접 판매 비율 확대, 가격 인상 등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최근 룰루레몬의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은 실적과 전망치 발표를 봤을 때 매출이 우려한 만큼 타격받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베트남의 운동화 수출이 8월에는 전년 대비 39% 하락하고 9월 초에는 48% 하락하자 우려는 더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나이키의 주가는 최고점이었던 174달러에서 160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리하여 이번 나이키의 실적 발표는 델타 변이로 인한 격리 지침이 나이키를 포함한 스포츠 의류 및 신발 시장에 매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공급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여러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어닝 리포트를 통해서 델타 바이러스 확산세 그리고 공급망 차질로 인한 타격을 확실하게 체감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실적 발표 결과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된 수치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나이키는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하지만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123억 달러를 기록하며 상수통화 기준 전년 대비 12% 상승했지만 시장 예상치 대비 2% 낮았습니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중화권 매출은 전년 대비 1% 상승하여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공급망 차질로 인해 북미 매출은 전년 대비 15% 상승, 유럽, 중동, 아프리카 매출은 전년 대비 8% 상승하여 전체적으로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1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0% 상승했지만 시장 예상치 대비 2% 낮았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운송비가 상승했음에도 직접 판매 비율 확대와 정가 판매 확대로 인해 1.7%로 증가했으며 판관 비율은 인건비 상승, 기술 투자와 직접 판매 비율 확대로 인해 1.1%로 증가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달러 16센트를 기록하여 세율 감소와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 시장 예상치 대비 4%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고는 전년 대비 동일하나 공급망 차질로 인해 운송 중인 재고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매출이랑 EPS는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기는 했지만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는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뭐니 해도 이 내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시켰다는 부분에 있었습니다. 기존에 예상했던 두 자릿수 매출 성장에서 한 자릿수 중반 성장으로 하향 조정을 시켰거든요. 이번 매출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시죠. 나이키는 시장 예상치를 하면은 회계연도 2022년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 매출 성장률 전망치를 공급망 차질로 인해 낮은 두 자릿수에서 중간 한 자릿수로 낮췄습니다. 또한 2분기에는 매출이 전년 대비 동일하거나 혹은 낮은 한 자릿수의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모든 운동화 공장은 7월 중순부터 폐쇄됐고 현재 몇 공장만 운영 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정상 운영 복귀하려면 몇 달이 걸릴 것으로 나이키는 예측했습니다. 또한 공급망 차질로 인해 아시아에서 북미까지 상품 운송 시간이 80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전의 2배의 수치입니다. 이에 맞서 나이키는 베트남 이화에서의 생산을 증가하고 항공 운송을 늘리고 가격 인상을 하며 공급망 차질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내년도 가이던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 총이익률과 판관비 전망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나요? 나이키는 2022년 매출 총이익률의 상승도 1.5에서 1.3 범위에서 1.3%포로 낮췄습니다. 또한 2분기에는 매출 총이익률 상승이 2022년 상승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가 판매 확대, 직접 판매 비율 확대, 그리고 가격 인상으로 인해 총이익률은 상승하지만 운송비 상승으로 인해 매출 총이익률의 예측 상승률을 낮췄습니다. 또한 2022년 판관비는 중간 두 자릿수에서 높은 두 자릿수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나이키의 실적 발표로 인해 중국에서의 매출 상승률 둔화는 우려한 만큼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공급망 차질로 인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조짐을 덜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이키의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6%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은 나이키에 대한 자세한 분석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균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굿모닝 글로벌이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금요일인 내일도 미국 시장에 대한 다양한 분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